네, 이번 주 살짝 걱정스러운 소식인데요. 바로 어린이 수족구병 주의보라고 합니다. 네. 이맘때가 되면은 어린이 수족구병 주의보, 유치원에서부터 통지서에서 날아오고 학교에서도 그 통지문으로 날아오거든요. 우리 아이도 유치원 다닐 때 이게 또 발병이 돼가지고 입안에 이 버섯 같은 게 막 펴가지고 어우 막 밥을 못 먹으니까 애가 막 울고불고 해서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경험을 해보시니까 네.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근데 지금 학교 통지서에서 날라오고 어린이집 통지서에서 날라오는 이유가 간단해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수족구병의 특징이 굉장히 강한 전염성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요즘처럼 한창 기온이 오르고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 시기에 특히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오르는 시기에 특히 취약한 계층은 취약전 아동, 그러니까 5세에서 7세 정도 아동을 특히나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작년 한 해만 해도 이 수족구병으로 병원을 찾은 취약전 아동, 그러니까 5세에서 7세까지 아동이 무려 8만 8천여 명 정도에 달했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특히 이 환자들이 4월에서 5월 날이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증가를 했고 6월을 지나서 7월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저게 확실히 날씨하고 관계가 있나 봐요. 5월부터 네. 시작해서 7월에 더워질 때 확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 근데 저 수족구병은 아이들만 걸리는 게 어른들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주로 좀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수족구병은 홍역이나 수두처럼 주로 아이들에게만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이들을 주로 돌보게 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서 옮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족구병은 증상이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고 특히나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증상이 경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본인의 증상은 경하더라도 옮길 수가 있다는 예. 거죠. 전염. 네, 전염성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수족구병 걸리면 이 손발이 좀 붉게 올라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버섯 핀다니까요. 네, 실제로 그렇죠. 화면에 나오죠. 저렇게요. 아파요. 물집 잡히고. 오. 애들이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맞아요. 이 수족구병이요. 근데 이름과 증상이 딱 일치를 해요. 수족구라는 이름 자체가 손, 발, 입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딱 손과 발, 입에 주로는 저런 붉은 발진이나 물집이 주로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은 저런 국소적인 증상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발열, 그러니까 즉 열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충분히 휴식을 하면 좋아지니까 저절로 기다리시면, 그러니까 충분히 쉬면서 저절로 기다리면 대부분은 호전이 되긴 합니다. 이제 저게 충분히 쉬면서 저절로 호전이 된다는 게 뚜렷한 무슨 치료약이 없는 모양인데. 예. 정확하게. 어떻게 전염이 돼요? 근데 저게. 일단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변으로 인해서 옮게 되는데 아무래도 손이나 발 그리고 입에 있다 보니까 터치, 야. 물집 같은 것들 이렇게 만지면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서로 만지거나 장난감 같은 걸 통해서도 옮을 수가 있고요. 입안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 말하거나 기침을 하면서 우리 비말 감염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작은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니까 좀 심한 경우에는 정말 공기 재채기에도? 접촉으로도 그렇죠. 앞에서 재채기를 한다거나 기침을 잘못해도 옮을 수가 있어서요. 전염성이 강한 만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한 아이만 걸린다고 걸리면? 해도 전체 집단 발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면 안 되겠네, 걸리면. 맞아요. 아니 아까 네. 치료약이 없다고 했는데 진짜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아니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그냥 해주시긴 처방해 주시던데 하죠.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네, 원인이 정확하게 말하면 바이러스예요. 근데 항바이러스제를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균을 죽일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아이가 너무 많이 불편했을 때,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면 해열제 이런 식으로 증상에 맞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주로 주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김경식 씨 얘기하신 것처럼 입안에 물집이 잡히거나 하면은 입안이 다 헐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로 잘 먹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열까지 나면 그렇죠. 탈수가 오는 경우가 맞아요, 왕왕 맞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수액 치료 같은 것들을 좀 받으셔야 되기도 하고요. 수액 치료. 예, 대부분은 이제 충분히 쉬면 좋아지고 한 일주일 정도 유병 기간 겪으면은 대부분은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아주 일부에서는 뇌수막염이나 마비 증상 같이 좀 심한 합병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열이 너무 심하게 나거나 많이 보채는 경우, 유병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찾으셔서 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대부분의 이런 질병 예방 방법은 똑같은 것 같아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는 접촉을 통해서 많이 온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예요. 근데 주로 이거 걸리는 이제 아동층이 취약 전 아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본인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외출 전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 이용해서 꼭 깨끗이 손 닦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공공장소에서 기침할 때 에티켓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손으로 막고 기침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네네. 사실은 이렇게 손으로 막고 기침을 하면 이 비말이 다 손에 옮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손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손으로 막지 마시고 뭐 손수건이나 휴지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소매 위쪽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막으시는 게 좋아서요. 이런 식으로? 네, 특히 요즘같이 야외 활동 많고 또 사람들 많은 곳 갈 때는 이런 개인 위생이나 기침하는 방법을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